정호의 주먹이 순자 얼굴에 날아든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난다. 박씨 어머니는 왜 또 정호를 화나게 했어? 라며 며느리를 탓한다. 상처투성이 얼굴이 너무 처참하다. 미정이가 아픈데 호호해줄까? 라고 말하자 눈물이 터진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정이를 안고 파출소로 달려간다. 남편이 저를 때려요. 요즘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시절에는 은근히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한 여인의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72년 11월 24살 김순자는 공장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한다. 시어머니 박씨 어머니가 2살 미정이를 째려보며 말한다. 아들 하나 못 낳고. 순자의 가슴이 무너진다. 남편 정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다. 밥상을 받은 정호가 김치를 먹더니 얼굴을 찌푸린다. 김치가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이 떨어져서. 순자가 말하기도 전에 정호가 밥상을 뒤엎는다. 뜨거운 국물이 순자 다리에 튄다. 아프지만 소리낼 수 없다. 다시 차려와. 정호의 명령이다. 박씨 어머니는 며느리가 또 실수했군 하며 아들 편만 든다. 순자는 바닥에 밥알을 하나씩 줍는다.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 새 밥상을 가져다 놓았을 때 정호는 이미 잠들었다. 순자는 마루에 앉아 흩어진 밥을 정리한다. 미정이가 다가와 엄마 아파? 라고 묻는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안 아파라고 답한다. 밤이 깊어도 잠 못 이룬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결혼한 지 2해인데 벌써 지쳤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또 하루를 준비한다. 연탄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짓는다. 정호가 밥 차렸어? 라며 퉁명스럽게 묻는다. 다행히 오늘은 조용히 먹는다. 순자는 안도의 숨을 쉰다. 하루하루가 시한폭탄과 사는 기분이다. 공장 가는 길 순자는 생각한다. 어디로 갈 수도 없다. 이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미정이라도 있으니 버틸 수 있다. 미싱 앞에 앉아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를 들으며 또 하루를 시작한다. 1974년 봄 미정이가 4살이 되었지만 둘째 소식이 없다. 박씨 어머니의 잔소리는 날로 심해진다. 어느 날 박씨 어머니가 점집에서 돌아온다. 빨간 천부적을 주며 이거 방에 붙여놔라고 명령한다. 1,000원짜리 부적. 쌀 한 말 값이다. 순자의 가슴이 먹먹하지만 거역할 수 없다. 며칠 후 또 다른 지시가 내려진다. 앞으로 미역만 먹고 고기는 먹지 마라. 소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음식이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지만 고개를 끄덕인다. 미정이가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호 속옷을 빨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도 생겼다. 해 뜨기 전에 널면 아들이 생긴다고 하더라. 찬물에 손이 얼어도 참아야 한다. 한 달이 지나도 둘째 소식은 없다. 박씨 어머니는 이번엔 유명한 점집에 가보자며 버스비까지 들여가며 점을 본다. 순자는 지쳤다. 집안의 굴레가 목을 조여온다. 미정이가 엄마 품에 파고들며 할머니가 왜 화내? 라고 묻는다. 화내는 게 아니야. 걱정하시는 거야 라고 답하지만 아이도 분위기를 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언젠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한다. 1976년 가을 공장 점심시간에 이순분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순자야, 너희 남편이 시내 술집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래. 순자의 손이 멈춘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정말이요? 목소리가 떨린다. 정호는 요새 늦게 들어온다. 술 냄새를 풍기고. 하지만 바람을 피운다고는 생각 못했다.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된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묻는다. 요새 일이 많아요? 늦게 오시네요. 정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또 그 소리야?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하면 따라와 봐. 근데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면 좋은 소리 안 들어. 박 씨 어머니도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해라며 아들 편을 든다. 어느 날 밤 정호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향수 냄새 같다. 셔츠에서 냄새가 나요. 순자가 말하자마자 정호의 손이 날아온다. 뺨이 따갑다. 또 의심하는 거야?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정호가 순자 어깨를 잡고 흔든다. 아프다. 정말 아무도 안 했어요. 순자가 울면서 말한다. 여자가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그럼 나가 살아. 정호가 소리치자 미정이가 깨어서 온다. 순자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날부터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무서워서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간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정호의 잠깨대를 듣는다.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를까봐 무섭다. 공장에서 또 다른 소문을 듣는다. 너희 남편 시내 여관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어. 이제는 확실하다. 정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다른 여자 없지요? 정호의 주먹이 순자 얼굴에 날아든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난다. 죽을래? 발로도 찬다. 배가 아프다. 박 씨 어머니는 왜 또 정호를 화나게 했어? 라며 며느리를 탓한다. 그날 밤 거울을 본다. 상처투성이 얼굴이 너무 처참하다. 미정이가 아픈데 호호해줄까? 라고 말하자 눈물이 터진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절대 이런 일 당하게 하면 안 된다. 1978년 여름 정호의 폭력이 더욱 심해진다. 어느 날 밤 정호가 취해서 들어와 순자의 머리를 벽에 박는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 너무 아프다. 미정이가 울며 달려온다. 엄마 피나. 정호가 너도 엄마 닮아서 말 맞네라고 하자 순자는 섬뜩해진다. 미정이한테 손대면 안 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정이를 안고 파출소로 달려간다. 남편이 저를 때려요. 젊은 경찰관이 순자의 상처를 본다. 언제부터요? 몇 년 전부터요. 점점 심해져요. 이유가 뭔가요? 별다른 이유 없어요. 술만 마시면 때려요. 경찰관이 펜을 들다 놓는다. 부인 이런 건 집안 문제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집에 가서 잘 타일러 보세요. 하지만 너무 심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경찰이 집안일에 끼어들 수는 없어요. 남편이 술 끊게 하세요. 순자는 할 말을 잃는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집안 문제라고 한다. 파출소 밖에서 멍하게 선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에 돌아가니 박 씨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묻는다. 아들 체면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정호가 들어와 순자의 상처를 보고 웃는다. 약 발랐어? 다음부터 조심해. 알겠지? 위협이 담긴 목소리다. 미정이가 엄마 우리 다른 데 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친정도 가난하다. 안 돼, 미정아.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하지만 정말 집일까? 매일 맞고 살아야 하는 곳이 집일까? 순자는 눈을 감고 꿈속에서라도 평화로운 곳으로 가고 싶다. 1985년 봄, 미정이가 중1이 되었지만 박 씨 어머니가 학교 그만둬야겠다고 선언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여자애가 뭘 그리 배워?
미정이는 공부를 잘해요. 순자가 간절히 말한다. 그래서 뭐 해?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야. 순자가 미정이를 본다. 아이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머니, 미정이만은 끝까지 공부시키고 싶어요. 내가 뭔 돈으로? 제가 더 일하겠어요. 정호도 여자가 뭘 그리 배워하며 반대한다. 순자가 제발 미정이만은 이라고 말하자 정호가 뺨을 때린다. 미정이가 왜 엄마를 때려요? 라고 소리친다. 일주일 안에 학비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해. 정호의 최후 통첩이다. 순자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야근을 늘리고 주말 근무도 신청한다.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무릎까지 꿇지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라며 거절당한다.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며 우유 배달, 청소일까지 한다. 온몸이 쑤시지만 참는다. 우리 미정이는 꼭 배워야 해. 한 달 후 간신히 학비를 마련한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달해 공장에서 쓰러진다. 의사가 과로로 쓰러진 것이라고 진단한다. 병원에서 미정이가 학교 그만둘게요 라고 하자 순자는 안 돼.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다행히 미정이가 장학금을 받는다. 엄마 장학금 받았어요. 순자가 기뻐하며 아이를 안는다. 이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박씨 어머니는 여자애가 너무 똑똑하면 시집가기 어려워라고 걱정한다. 순자는 화가 난다. 미정이는 자기 실력대로 살아야 해. 남들 눈치 보지 마. 그날 밤 순자는 다짐한다. 미정이만큼은 다르게 살게 하겠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1991년 겨울 순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동창 오창수를 만난다. 창수는 순자의 얼굴 상처를 보고 놀란다. 찻집에서 차라도 한잔할까? 순자는 집에 늦게 들어가면 맞을까봐 망설이지만 따라간다. 요새 어떻게 지내? 그냥 살지 뭐.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어? 창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순자의 손이 떨린다. 나한테 말해봐. 뭔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창수가 손을 댄다. 오랜만에 받는 위로에 순자의 눈물이 터진다.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이 날 때려. 매일 얼마나 오래됐어? 거의 20년. 창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경찰서에 신고했어? 집안일이라며 돌려보내더라고. 순자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맞을 이유는 없어. 순자는 놀란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말? 정말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가슴이 뜨거워진다. 언제든지 힘들면 나한테 와. 도와줄게. 창수가 따뜻한 손을 내민다. 순자는 그 온기를 느끼며 위로받는다. 집에 돌아가니 정호가 기다리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디 딴 데 갔다 왔지? 정호가 순자를 때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왜 때리세요? 순자가 처음으로 맞선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창수의 말이 힘을 준다. 정호가 더욱 화내며 때리지만 순자는 말한다. 그날 밤 온몸이 아프지만 마음은 다르다. 처음으로 맞서봤다. 창수 덕분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된다. 미정이가 엄마가 달라졌어요. 더 강해 보여요 라고 말한다. 순자도 그렇게 느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용기를 준다. 그날부터 순자는 조금씩 달라진다. 여전히 맞지만 예전처럼 무력하지 않다. 자신에게도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1997년 가을 정호가 갑자기 쓰러진다. 뇌졸중으로 한쪽이 마비되고 언어장애도 온다.
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간병을 시작한다.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든다. 정호는 휠체어를 타고 모든 것을 순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권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지만 성격은 그대로다. 이게 뭐야? 밥이 이렇게 짜? 정호가 욕설을 한다. 말이 어눌해도 욕은 또박또박한다. 밥상을 팔로 밀어버린다. 어느 날 또 밥상을 밀자 순자가 치우지 않는다. 왜 안 치워? 치우기 싫어요. 제가 왜 치워야 해요? 당신이 엎었으니 당신이 치우세요. 정호가 화를 내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순자는 냉정하게 방으로 들어간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선 것이다. 순자야, 어디가? 시장 가요. 언제 와? 모르겠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요. 순자가 문을 쾅 닫고 나간다. 시장에서 여유를 부린다. 여기저기 구경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순자야,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네. 아주머니가 말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다. 돌아와서 정호가 화내자 순자가 받아친다. 예전엔 몇 시간씩 안 들어오셔도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정호가 할 말을 잃는다. 며칠 후 정호 친구들이 문병 온다. 정호야, 어떻게 지내? 정호가 눈물을 흘린다. 힘들어. 순자가 나를 무시해. 친구가 순자에게 남편이 아픈데 좀 잘해줘야지라고 하자 순자가 당당히 답한다. 잘해주고 있어요. 밥도 해주고 간병도 하고. 다만 예전처럼 모든 걸 참지 않을 뿐이에요. 친구가 정호에게 말한다. 내가 예전에 순자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알아. 이제라도 잘하자. 그날 밤 정호가 묻는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나? 지금 알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씁쓸하다. 미안하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다. 그 말은 30년 전에 했어야 했소. 그럼 용서 못해.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이제는 제 인생도 살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바뀐다. 순자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다. 정호가 투정 부려도 무시하고 밥상 엎으면 치우지 않는다. 미정이가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라고 말한다. 그래, 미정아.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 거야. 30년간 억압받던 순자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2003년 봄 정호의 병세가 악화된다. 어느 날 정호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순자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살아야죠. 미정이도 있고 손자도 있고. 정말 미안해. 젊어서 그랬던 거 미안하다. 그 말은 30년 전에 했어야 했소. 왜 그랬어요? 순자가 30년 만에 묻는다. 사실은 내가 무서웠나 봐. 너가 나보다 똑똑한 게 너가 나를 떠날까 봐. 그래서 저를 괴롭힌 거예요? 너를 약하게 만들어야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참 어리석었네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순자는 오래 생각한다.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두를 위해 살았잖아요. 한글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책도 읽고 편지도 써보고 싶어요. 며칠 후 정호가 마지막 숨을 쉰다. 장례 후 순자와 미정이만 남는다. 엄마 이제 정말 엄마 인생이에요. 한글 공부 계속하고 책도 읽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 다 해보고 싶어. 여행도 가세요. 여행?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공책을 꺼낸다. 첫 페이지에 쓴다. 나의 이름은 김순자. 나이는 55.
오늘부터 나의 인생을 시작한다. 창밖을 본다. 봄볕이 따뜻하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순자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손자가 뛰어와 할머니 왜 웃고 있어? 라고 묻는다.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설명할까? 할머니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이제 정말 시작이다. 55세의 늦은 시작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순자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동안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다.